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국내 증시의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을 다루며 20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8월 시장이 보여준 두 가지 표정을 짚어보겠습니다. 8월 시장의 키워드는 불확실성과 기회였습니다. 자, 위기 측면에서는 시장 하락과 유동성 위축이 나타났고, 반대로 기회 측면에서는 선별적 투자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시기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불확실한 국면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숫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 달 성과를 요약하겠습니다. 8월 코스피는 약 1.6% 하락했고, 거래대금은 7월 대비 19.5% 급감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시장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공존했습니다. 오늘은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동성의 변화를 보시죠. 일평균 거래대금이 7월 12.9조 원에서 8월 10조 원으로 19.5% 감소했습니다. 거래 축소는 관망 심리의 확산을 시사합니다. 이런 심리는 어떻게 측정될까요? 대표 지표가 시가총액 회전율입니다. 제 관망 심리가 실제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8월 시가총액 회전율은 5.31%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 거래량 감소로 유동성 위축, 2. 단기 매매보다 장기 관점 강화, 3. 변동성 확대 대비 위험 회피, 4.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은 현금 비중을 늘리고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빠져나간 자금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집중화 현상입니다.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선별적 중소형주로 이동했습니다. 웹툰 콘텐츠, 바이오 제약, 실적 호조 중소형이 초점이었죠. 대형주는 8월 평균 마이너스 3.2%, 선별 중소형은 플러스 12.7%였습니다. 결국 유동성 위축은 하지만 더 나은 곳으로의 집중을 낳았습니다. 그런 자금 이동을 촉발한 배경엔 복합적 악재가 있었습니다. 정책 외국인, 수급 환율의 삼중 악재가 겹쳤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증권 거래세와 대주주 기준 강화 논의,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대형주 매도, 환율 측면에서는 원달러 1,400원대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거래대금 19.5%, 회전율 최저 대형주, 약세 중소형 강세의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이중 시장을 흔든 정책부터 보겠습니다. 증권 거래세 0.23%에서 0.30% 인상,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 원 하향 조정 이슈가 제기되며 비용 증가 거래량 감소 개인 이탈 우려가 확대됐습니다. 자, 발표 직후 코스피는 약 2.3% 급락, 특히 10억에서 50억 구간 투자자들의 연말 이전 매도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매도까지 더해졌죠. 외국인 수급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8월 한 달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는 2.7조 원이었습니다. 대형주의 하방 압력이 집중되며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 주요 종목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하락했습니다. 환율 상승과 맞물리며 악순환이 형성됐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8월 원대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며 2년 만에 고점을 보였습니다. 자, 원화 자산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매력이 저하됐고 대형 수출주 중심의 매도가 강화됐습니다. 한편 수출 기업엔 단기 이익 개선 요인이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겹치며 실질 이익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환율 변동은 내수 중심 중소형주로의 관심을 키웠습니다. 이 환경에서 성과를 낸 투자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세 가지가 공통적이었습니다. 첫째, 실적주에 집중하고 발표 전 분할 매수, 기관 매수세를 포착. 둘째, 테마주는 총매제 발생 전에 진입하고 효과 소멸 전에 이탈. 셋째, 파동 매매로 과매도 구간을 기술적으로 공략. 이제 각각을 조금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주 전략입니다. 또 핵심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1.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30% 이상 실적 개선 예상. 2. 시장 평균 대비 낮은 PAR 3. 발표. 2. 주전 기관 순매수 포착. 4. 업종 내 상대 강도 상위 유지. 사례로 푸드웰 플러스 27%, 오로라 플러스 19%, 웅진 플러스 23%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통했습니다. 실적주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분할 매수를 보시죠. 분할 매수는 변동성 국면에서 위험 분산과 평균 단가 안정에 유리합니다. 권장 배분은 1발표 2주 전 30% 기관 매수세, 포착 시 선제 대응, 2발표 당일 30% 체크 후 추가, 3발표 후 1주 40% 시장 반응 확인 후 최종 완성입니다. 다음은 테마주 전략입니다.
테마의 3원칙은 선행 촉마의 포착 모멘텀 추종 적시 탈출입니다. 8월 성과는 웹툰과 콘텐츠 플러스 23.7%, 바이오 과제약 플러스 18.2%, 친환경 에너지 플러스 15.5%, 메타버스 플러스 14.3%였습니다. 핵심은 촉마의 시작점에 서고 소멸 전에 나오는 규율입니다. 그렇다면 그 촉매는 어떻게 선별할까요? 대표 촉매는 세 가지입니다. 1. 글로벌 협력 수출 계약 발표. 2. 국책과제, 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 3. 임상 결과, FDA, 승인 등 바이오 이벤트, 복합 촉매를 가진 종목을 우선 선별하고 발생 전 진입 소멸 전 청산 원칙을 지킵니다. 다음은 단기 파동 매매입니다. 역발상 접근입니다. 급락 구간에 과도한 공포를 활용해 비자 반등을 노립니다. 단기간 10에서 15% 수익 목표, 제 손절은 마이너스 5% 이내로 명확히 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는 원칙을 기술적 근거와 함께 적용합니다. 기술적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3중 신호입니다. RSI, MACD, 볼린저 세 지표가 동시에 같은 신호를 줄 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예컨대 8월 초 네이버는 3중 매수 신호 이후 2주간 플러스 18.5% 상승했지만 삼성전자는 기술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량 매도로 5.2%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확률을 높이는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월 적용 성과를 수치로 보겠습니다. 8월 실제 적용 기준 3중 신호 전략의 성공률은 78%였습니다. 신호 1, RSI 30 이하 반등. 신호 2, MACD 히스토그램 음해서양 전환. 신호 3, 볼린저 하단 터치 후 반등. 세 가지가 동시에 매수, 두 가지 이상이 매도일 때 행동하는 규율이 중요합니다. 이제 개별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쿠콘입니다. 쿠콘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함께 관찰됐습니다. 8월 초 RSI 과매도 구간 매수는 2주 뒤 플러스 15% 수익으로 이어졌지만 중순 단기 반등 후 재하락 국면에서의 무리한 진입은 마이너스 7% 손실을 냈습니다. 3중 신호 일치가 성패를 가른 포인트였습니다. 다음은 변동성이 더 큰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변동성이 큰 종목의 전형적 함정을 보여줬습니다. 8월 초 볼린저 하단만 보고 매수했다면 마이너스 12% 손실, 반면 8월 중순 RSI MACD 볼린저 3중 일치 시점에 매수했다면 플러스 21%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결론은 단일 지표 매매 금지 손절 기준 명확화입니다. 이제 하락 섹터와 그 교훈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8.7%, AI 투자 열기, 두나 플러스 외국인 매도, 방산 7.2%, 밸류 부담 플러스 수급 악화, 자동차 5.8%, 수요 둔화 플러스 원가 부담 등이 부진했습니다. 이런 대형 섹터에선 단기 기술 반등만 보지 말고 펀더멘털 회복 신호를 기다리는 긴 호흡이 유효했습니다. 하락을 이끈 요인을 기어도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외국인 매도 매우 높음. 8월 순매도 2.7조 원, 대형 IT 반도체 집중. 두 번째 환율 상승 높음. 1,400원대 돌파로 외국인 이탈 가속, 수출 전망 불확실성 확대. 3. 정책 충격 높음. 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강화로 심리 위축. 4. 유동성 위축 중상. 거래대금 19.5%로 변동성 확대 요인.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환경에선 분석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네, 성공 투자자들은 한 가지 렌즈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펀더멘털로 종목을 고르고, 네, 기술적으로 타이밍을 잡고, 심리로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8월에는 실적 호전 중소형의 선전, 3중 신호의 유효성, 관망 심리의 확산이 동시에 관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교훈과 9월 전망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약하면 네 가지입니다. 1. 통합적 사고, 펀더멘털 기술 심리의 조화. 2. 역발상, 극단의 공포 과탐욕에서 역으로 움직일 용기. 3. 위험 관리 우선, 분할 매수 명확한 손절 분산. 4. 선별적 기회, 시장 전체가 아닌 특정 섹터 종목 집중. 9월 이후엔 정책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점진적 회복이 기대되지만 외국인 자금 흐름과 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핵심 변수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 장기적으로는 저울입니다. 원칙과 규율로 기회를 포착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참조용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